옛날 옛적 산과들이 푸르게 펼쳐진 중국이 한 작은 마을에 가오라는 이름의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죠. 어린 가오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었지만 때때로 마을 어른들은 그의 잦은 말썽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오는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로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가오 역시 그날 무슨 이치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오가 나무에 앉아 놀고 있을 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루 선생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 선생님은 항상 맹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가오의 어머니는 그에게도 루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고 했지만 가오는 그런 이야기가 따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루 선생님은 가오에게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오야,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한지 알고 싶지 않느냐? 가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꾸중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루 선생님의 미소를 보고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루 선생님은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신 후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본래 아주 선한 아이란다. 모든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지. 맹자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지라는 덕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단다. 그런데 너는 그 씨앗을 잘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니? 가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씨앗이라니요? 어떻게 키우죠? 루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도 시들어버릴 수도 있단다.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키우기 위해선 마음을 맑게 하고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계속해야 하지. 마치 이 나무가 필요한 햇살과 물을 받을 때마다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듯이 말이야. 가오는 그제야 나무의 웅장한 모습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나요? 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단다.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배운 좋은 것들을 실천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씨앗은 점점 자라날 거란다. 가오는 그날 이후로 마을 안팎에서 많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썽꾸러기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모두가 그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가오는 마을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루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자신의 성품을 깨달았고 성선설의 2월드 가운데 진실된 사람의 씨앗을 뽑히었던 것입니다. 이야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오는 루 선생님과 다시 만났고 루 선생님은 가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오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 씨앗을 깨우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젠 너도 믿게 되었니? 너의 씨앗이 그렇게 꽃피울 줄을. 가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도 누군가의 씨앗을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가오는 자신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그곳 사람들은 늘 일에 쫓기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 한 자락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참 이상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이자연의 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무이자연을 체현하며 매일같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커다란 축제 기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그 축제를 준비하느라 더 바빠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는데 유독 그 노인만은 축제 준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한가로이 자신의 채소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채소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하고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했기에 그저 노인은 특별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사람들이 그토록 준비했던 축제 눈물 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해졌고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법. 사람들은 그저 망연자실해 있었죠. 그때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자연의 흐름에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축제 장소가 물에 잠긴 것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물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 덕분에 독특한 축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물을 퍼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그들은 서로 물을 튀기며 축제를 즐겼고 그들의 마음속 피로와 스트레스는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자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균형을 찾아가며 그들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매어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고 마을엔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렇듯 무이자연은 마치 비 오는 날 마을 사람들에게 뜻밖의 축제를 선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즐거움과 배움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노자의 무이자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의 예술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는데 오로지 나무로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나무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만든 가구, 조각품 심지어는 단순한 나무 그릇들까지 모두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태계 이황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 마을 광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준비했고 어부는 그날 새벽갓 잡은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장인은 특별한 의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밤낮으로 고민하며 어떤 나무를 써야 제대로 된 의자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장인은 마치 나무와 대화를 하듯 나무의 이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드디어 의자가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태계 이황에게 그들이 준비한 것을 대접했습니다. 상인의 과일, 어부의 물고기, 그리고 장인이 만든 의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학자 이황은 장인이 만든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장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정말 아름답소. 그런데 저에게 이 의자의 위와 기를 설명해 주시겠소? 장인은 그 말에 잠시 당황하였지만 곧 자신이 왜 의자를 만들 때 특정 나무를 골랐는지 어떻게 그 나무가 의자로 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 나무는 숲에서 가장 잘 자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결, 모양, 심지어 그 향기까지도 제가 상상한 의자의 모습과 완벽히 맞아떨어졌지요. 저는 그 나무 안에 숨어있는 리를 볼 수 있었기에 그 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제가 갖고 있는 기술과 열정을 통해 현실화한 것이 기입니다. 이황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에 공감이 가오. 우리는 모두 이치, 즉 리에 따라 선택을 하고 행동을 취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기술, 즉 기입니다. 오늘 그대의 말을 통해 나의 이론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았소. 그대는 진정으로 이기이원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여. 마을 사람들도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연스레 그날의 주제가 인간 삶에서 일이와 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인은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았고 그의 작업장은 배움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삶은 그가 만든 나무 의자처럼 조화를 이루며 위와 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유난히 바람과 관련된 전설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밤하늘에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율곡이 선생께서 남긴 지혜를 전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청년 수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던 수한은 어느 날 율곡 선생의 이디오 발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수한은 바람의 신비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수한은 뒷산을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수한은 바람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한의 머릿속에는 이와 기가 마치 불꽃놀이처럼 교차하는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수한은 문득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에 날려온 낡은 책 한 장이 수한의 발치에 떨어졌고 거기에는 율곡 선생의 가르침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삶의 조화와 실천 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수한은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신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체현될까요? 그것이 바로 기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의 기는 실천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퍼져 나갑니다. 수아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과 같은 가치인을 쉽게 말하지만 이 사랑이 실제로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행동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바로 기의 역할입니다. 즉,
우리 안의 가치와 이상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율곡 이이의 철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완의 설명 덕분에 이웃 간의화학과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들은 마치 바람처럼 서로에게 끊임없이 좋은 기운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수완은 바람을 통해 이기호 발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람들 사이에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이후 마을의 평화와 발전으로 이어졌고 율곡 선생의 지혜는 바람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불어왔습니다.